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이거는 유죄자백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유죄를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장동 판결문이 719쪽이나 되는데요. 결국 핵심 키맨이 정진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시에서도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거든요.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온갖 비리에는 정진상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가 이 대장동 비리 사업을 다 결정을 했는데 그 수뇌부는 단순히 정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판결문 내용을 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하도 난리칠 게 뻔하니까 이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서 다 판결문 문구에 해당되는 증거를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판결 결과에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한 겁니다. 조영우 판사,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자신 있어 하면서 내린 결론이죠. 물론 정진상도 재판받고 있죠. 또 김용 재판도 있죠. 이재명 재판은 정지돼 있죠. 이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유죄다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다 겹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재명 유죄를 포위하듯이 꽉 둘러싸가지고 유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부분이 딱 눈에 띕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김만배나 남욱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보고 받았느냐, 이게 쟁점이 됐어요. 왜 이게 쟁점이 됐느냐? 대장동 사업은 어쨌든 조단위 사업이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김만배,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있고 또 다른 컨소시엄이 있어서 막 경쟁을 한 겁니다. 공모 절차라는 게 뭡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결론 내렸냐? 이건 경쟁이 없었다. 아예 김만배 등등이 이 대장동 업자들이 이미 내정이 된 상태에서 공모 절차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재선했었죠. 또 변호사로서도 활동했잖아요. 변호사로 활동하면 온갖 비리나 계약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김만배, 남욱 같은 민간업자한테 사실은 밀어주는 사업이다 라는 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모를 수가 없죠. 경쟁이 있는데 경쟁을 안 시키고 한 사람 딱 찍어서 김만배, 남욱 줘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중요한 정황으로서 이재명이 김만배, 남욱이 재선에 도움을 줬는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쟁점으로 부각됐던 겁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재선을 도왔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도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인정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내 재선을 도왔고 하기 때문에 좀 베풀어 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권이 크니까 과거에 재선을 도왔던 것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도 있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자금 관계에 있어서 지원받으려는 범행 동기도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가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것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확히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 재판에서도 걸세죠. 어디 도망 못 가게 어떤 거짓말을 해도 무죄가 나지 않도록 올감에는 올감이 같은 겁니다. 실제 이 재판부에서는 민간업자들이 정진상이나 김용 같은 사람들 룸사롱에서 접대한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룸사롱에서 몇 번 접대받는 것까지 다 자기가 접대받는데 성남시장한테 보고하겠어요? 그런 거는 보고 안 하지만 오히려 이
거대한 사업이 누가 선정되느냐 하는 거는 미리 성남시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점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장 아주 강력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장이 틀면은, 이재명이 틀면 김만배가 죽었다 깨나도 이 사업을 못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재명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할 부분은 정진상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자세히 다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정진상은 주로 정책이나 인허가 쪽에 좀 더 키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현지가 사건 컨트롤 타오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잡무들을 많이 처리하고 좀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면, 정진상도 물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대장동 개발 비리, 이런 대규모 인허가 사업은 정진상이 주로 보좌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판부가 그 정진상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미리 받았어야 됐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모든 문건에 대해서 정진상을 거쳐야 이재명한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의 말은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진상이 문고리 권력처럼 했는데 이재명한테 지시받지 않은 것을 지시받은 것처럼 막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뒤에 금방 들어가죠. 권력을 남용하고 이재명 뒤통수도 치는 사람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쓰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2인자지만 이재명 얘기와 정진상의 얘기가 곧 같은 얘기로 취급됐다는 거는 항상 이재명의 오더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하면은 시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같은 층에 정진상 사무실하고 이재명 사무실은 1분 거리도 안 돼요. 걸어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거의 매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장동 업자에게 조단위 수익을 안겨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상황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는 실무자다. 내가 대장동 사업 다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유동규는 저 밑에 있는 거고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유동규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정진상은 거의 이재명하고 거의 최측근으로서 한 몸처럼 취급되던 사람이니까 수뇌부로 묶이는 거고, 그러니까 정진상이 보고받은 게 곧 이재명이 보고받은 것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액수를 유동규가 둘 사이를 조율했잖아요. 근데 김만배가 하도 수익을 많이 얻으니까 처음에는 700억 정도를 정진상, 김용 몫으로, 특히 성남시 수뇌부 몫으로 떼놓자는 논의를 했었는데 세금도 계산하고 로비 비용도 계산하고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겨서 그 700억을 428억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엄청 자세하게 이익 배분 약정을 한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껌껌이 깎아가면서 700억이라는 추상적인 금액을 428억으로 특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 온갖 얘기 다 해야 됩니다. 이 사업 하려면은 누구한테 로비하는데 얼마 들었고 이거는 비용으로 좀 쳐줘야 되고 자기들끼리 쏙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자 428억이 니네 몫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줄게. 그러니까 유동규도 이재명 것이니까 설마 떼어먹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정진상 씨도 이 배분 약정에 관여됐다라고 명확하게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정진상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하니까 정진상이 뭐라고 했냐면 저수지에 보관해 둔 거죠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수지라는 말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돈. 내가 여차하면 얘기하면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 오든 이권으로 바꿔 하든 이 428억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 서포트한다.
정진상 씨 혼자서 이거 다 결정할 수 있나요? 이재명 모르게 할 수 있나요? 결정하더라도 이재명 모르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속보 중에 중요한 속보도 하나 또 떴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다 짜고 해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재명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것을 직격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민주당에서 처음에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뭐 국정안전법이라는 걸 네이밍을 붙여서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론이 엄청 안 좋거든요. 막상 판결문이 719페이지나 되잖아요. 국정안전법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유죄자백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유죄를 자백하는 꼴입니다. 진짜 무죄가 맞다면 재판이 재개돼서 무죄되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재판을 정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서 재판을 없애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게 자기들 스스로 유죄라는 거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실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재판 받으면 이재명 유죄 확실해. 이거 2단계에서 못 막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재판중지법이 어떻게 그런 걸 논의의 대상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당장 꼬리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지켜봐야죠. 이게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유죄를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김만배 사면하면 바로 유죄 자백하는 거고요. 또 배임죄 폐지하면 유죄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